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43호 제3면 기사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업무 담당자 2차 워크샵 성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하중앙발달센터는 지난 7일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 2차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샵은 전국 17개 지역발달센터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 담당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샵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담당자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지난 6월 11일 진행한 한차 워크샵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교육은 중앙발달센터 서비스지원팀 강지현 팀장의 통합돌봄 사업 운영 현황 공유,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사회참여지원부 율란 부장의 사람 중심의 행동지원 계획,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의 통합돌봄 사업에서의 주거지원 및 나찰동 지원에 대한 이해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한차 워크샵보다 조별토의 시간을 늘려 이용자 선정조사 사례와 사업 운영 관련한 개선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지역별 사례에 대해 슈퍼비전을 진행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했다. 중앙발달센터 최웅선 센터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계속해서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사례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도전 행동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이 제공되는 스문의 시간 개별 1 지원, 개별 낮 활동 중심의 주간 개별 1 지원, 그룹 낮 활동 중심의 주간 그룹형 1 지원의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7월 31일 기준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200여 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가 문을 열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삶의 행복 나누기, 짓기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관장 한근식, 은 지난 7일 여름을 맞이하여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물품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삶의 행복 나누기 행사에는 용인도시공사의 후원금 150만원 전달식과 장애가정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 진행됐다. 임 직원들은 지역사회 저소득 및 재가장애인 이웃을 위해 손편지를 쓰고 여름용 베개 커버, 매트, 이불로 구성된 지원 물품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용인도시공사는 단회기의 사회공헌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일환으로서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과 연대 및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지원, 자원 공유 등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용인도시공사는 새 계구의 균형 있는 사회공헌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수지구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 이웃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한근식 관장은 해마다 뜨거워지고 길어지는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 아동에게 따뜻한 손길 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하개발원, 원장 정혜식, 이 운영하는 한국자활연수원, 이하연수원, 은 지난 1일 충주시의 아동양육시설 진여원에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서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책임 이행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번 활동의 주요 내용은 진여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활동 지원이었다. 연수원 직원들은 기관 내 아동들을 위해 퍼니콘 만들기 등의 미술 활동을 지원하며 아이들에게 창의적이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며 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개발원 정혜식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안미현 연수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소외된 아동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개발원은 2019년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탈빈곤 및 자활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연수원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활 분야 종사자 및 참여자 대상으로 전문인재 양성 및 자활복지 현장 전문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자활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천시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재능, 전국을 사로잡다. 지난 13일 한국재활재단에서 주최한 제19회 전국장애인도예 공모전에서 발달장애인 도예작가 권유빈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권유빈 씨는 2016년부터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권유빈 작가는 내가 만든 작품으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앞으로도 도예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그 외 특선 이다은 장지혜 작가, 입선 유혜연 작가가 수상의 영광을 함께하였다.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이효민,
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자율성 묶이고 차별만 존재하는 사립학교,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 정책 필요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민의힘, 파주, 은 13일 광탄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파주 지역 사립학교장들과 함께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과원 문제와 교원 수급 정상화를 위한 인력풀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그 외에도 사립학교 노후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 확대와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학교 통학로 보도 차도 분리, 파주 지역 취업률 및 정주율 제고를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요구 등에 대한 사항도 다루어졌다. 고준호 의원은 관내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 정담회가 최초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파주 지역 사립학교의 과밀학급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국공립학교와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항상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고준호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신년 광탄고등학교장과 이성신 광탄중학교장을 포함한 15명의 파주 지역 사립중고등학교장, 김인종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한편 파주시 관내에는 광탄중, 문산동중, 문산수업중, 삼광중, 율곡중, 파주광일중, 파주중, 광탄고, 파주고, 문산수업고, 삼광고, 율곡고, 파주여고, 세경고, 한민고, 세월학교 등 16개의 사립중고등학교가 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 신안산선 연장은 경기지방정원 성공 필수 조건이라 주장. 김동규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1, 이 안산시 상록구에 진행 중인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성공 필수 조건으로 신안산선 연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9일, 금, 안산시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 관계기관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98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사용된 쓰레기 매립 지역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습지정원, 기후정원, 체험정원 등이 조성 예정에 있으며 향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등 경기도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성공적인 조성 사업을 위한 7가지 검토 사항을 관계자에 요청했다. 먼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신안산선의 경기지방정원 인근 연장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신설되는 신안산선이 경기지방정원이 조성되는 지역에서 불과 약 1km 떨어진 곳을 지난다며 이를 정원 인근까지 연장해 교통 접근성을 높여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민 요청 사항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정원 수익의 지역 재투자와 같이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야 한다며 지난 수십 년간 쓰레기 매립지로 지역 주민들께 많은 고통을 드렸다. 이제는 가능한 보상을 드려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도의원은 국가정원 승격을 고려한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추진, 북측 국어 문제 악취 문제 해결, 주 진입로 개선, 각종 사업 추진 단계에서 안산시와의 원만한 협의 진행, 공사 지연에 따른 산책로 폐쇄 문제 해소 등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청취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했다. 끝으로 김동규 도의원은 경기지방정원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생태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